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체적인 어떤 효력에 대한 것, 어떤 상표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못 쓰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효력이 되게 중요하겠죠. 거기서 파생되는 게 침해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고요. 뭐 항상 특A입니다. 그런 논점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두셔야 되는데, 자, 효력에 있어서 좀 체크하실 게 좀 있어요.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죠. 여기. 자, 참고 자료에도 항상 다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? 자, 여기 왼쪽은 제가 A라는 상표를 스몰 A라는 상품으로 등록을 받았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간 A- 스몰 A-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사범위라는 겁니다. 우리 동일 유사라는 걸 배우긴 했죠. 근데 우리 유사범위라는 걸 딱 뭐 물리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냥 어떤 형태를 나타내면, 자, 이게 원래 등록받은 것과 동일 범위고 요거를 좀 벗어나지만 완전히 전혀 다른 비유사는 아닌 유사범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. 자, 그럼 이건 동일 범위고요. 요거는 유사범위죠. 그럼 이걸 왜 따로 그려놨느냐면, 자, 요게 상표권의 효력범위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. 자, 여러분이 상표권을 등록을 받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? 등록받은 걸 그대로 써야 됩니다. 동일 범위로. 그래서 이걸 적극적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. 적극적 효력이라는 게 뭐냐? 내가 사용하는 거. 상표권자가. 상표권자는 동일한 범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변형해서 쓰는 거 인정이 안 됩니다. 원칙적으로. 약간 뭐 변형하는 건 되는데 거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. 자, 그러면 요 그림은 뭐냐? 요거는 소극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건 무슨 말이냐? 타인이 사용할 때 금지시킬 수 있는 범위. 자, 내 거랑 동일하면 당연히 침해일 거예요. 왜냐하면 동일하게 나만 쓸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유사범위 동일하진 않아요. 약간 변형했어. 그런데 우리가 상표법상 공부했었던 유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. 판례에서 인정. 그러면 타인이 요게 아니고 요 범위에서 쓰고 있어도 뭐예요?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. 그거를 소극적 효력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러면 상표권자가 쓸 수 있는 효력 범위와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같다, 틀리다. 이것도 말 안 하시는 분 있어요. 틀리죠. 시험에도 나왔어요. 너무 당연한 건데 시험에 나왔어요. 지문에 이거를. 근데 이거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리를 하시면 틀려요. 왜냐면 이게 특허권이나 디자인권하고 조금 틀려요. 요게. 그러니까 상표법만 하면 뭐 헷갈릴 게 없는데 특허법 하다가 디자인 보호법 하다가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. 이거는 약간 얘네 범위가 서로 상이하다. 요거 되게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시험에도 나왔어요. 이런 걸 쓰라고. 그러니까 너무 나중엔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. 상표의 효력. 동일, 그다음에 유사 범위까지는 소극적 효력이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그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요런 소극적 효력에 해당된다라고 하면, 자, 그러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침해. 그러면 침해가 그냥 무조건 되는 거냐? 그거는 이제 범위만 그렇다는 거고요. 침해는 이제 요건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는 몰라도 자꾸 두 문자를, 이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유명한 두 문자예요. 침해 요건이려면, 자, 요거는 판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유상, 보정, 재남 이렇게들 암기를 합니다. 그러면 아직 안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, 자, 상표권이 유효해야 돼요. 상표권이 없어졌거나 무효가 된 거는 당연히 침해가 아니겠죠. 그 다음에 자, 요거는 뭐냐면 침해자가 상표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. 상표 사용. 그러면 뭐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출처 표시로 사용했을 때만 요건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호 범위.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유사 범위다. 입니다.
그러니까 이건 효력 범위 여기에만 해당돼요. 그 다음에 침해자라고 보는 사람이 어떤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. 그럼 정당 권한 우리 아직 다 안 배웠죠? 그러면 아예 외워두세요. 그냥 그냥 입에 딱 붙여놓으세요. 그냥 4등 소진. 뭔진 모르지만 4등 소진.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사용권이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등록 권리자일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소진이론. 그 다음에 요거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는 논점입니다. 자, 우리 다 안 배웠죠?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 간단한 개념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. 아주 깊이, 원래 외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인문 기초 강의니까 아,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침해와 관련이 있구나.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.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와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요거는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90조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. 90조. 어떤 개념만 다 언급을 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려면 상표권자가 권리남용이 아니어야 됩니다. 상표권의 어떤 행사가 권리남용이 아니어야 한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. 유상보정제남, 유상보정제남 이렇게 됩니다. 근데 그냥 유상보정제남에서 이렇게 한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이상하게 유상보정제남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? 요거는 잘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동일하냐 유사하냐 라는데 얘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본 요건이고요. 자 여기는 사용자, 침해자 입장에서 본 요건이에요. 주로 사용자나 침해자 요건에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죠. 상표권자 입장에서 볼 요건은 상표권이 유효하냐, 그 다음에 권리남용만 보시면 돼요. 유효하지 않은 무효가 된 건 시험에 안 나와요. 실무에서는 저도 많이 봤는데 시험에 보니까 상표권이 무효된 거네? 끝! 시험에 나오겠어요?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예요. 상표권자 입장에서 체크할 거는 권리남용밖에 없고요. 나머진 다 사용자나 침해자의 행위에서 그걸 봐야 돼요. 자, 이거를 알고서 접근하는 거랑 사례 문제를 푸는 거랑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논점 누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개념을 알고서 접근을 하시면 사례 문제를 아주 쉽게 논점 누락 없이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유상보정제남. 네, 아셨죠? 자,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침해 요건이구나.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요건, 용어라든지 이런 걸 그냥 가볍게 좀 봐드리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파생되는 논점이나 암기하실 내용, 판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있습니다. 그렇죠? 우선은 침해 요건이라는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요건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.